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 장부를 갖다가 조회를 하게 될 거예요. 즉 결산 우리 관련돼서 우리 회계 순환 과정 배우실 때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결산에 대한 자료 업무는 끝났지만 그 다음에 편한 게 아니라 각 회사의 부서에서 또는 그 거래처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장부나 자료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나 경영진이나 사장님한테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설명해 놨던 것처럼 여기 그 회계 프로그램은 지금 엑셀 베이스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자료들을 갖다가 장부에서 다운받아 갖고서는 걔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회계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만 결산이 끝나고 나서 위 상급자나 사장님한테 그 자료를 보고하려면 이를 갖다 자료를 다운받을 때 엑셀로 다운받으니 여기는 우리가 만약 숫자 금액이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그런 숫자 좋아할까? 당연히 몇 단위로 하는 걸 필요로 하겠죠. 근데 여기서 다운받으면 우리 회계에서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다운된단 말이죠. 즉 여러분이 그 엑셀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뭐 엑스퍼트급 필요고요.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래프, 도표, 함수 간단한 거 이런 걸 작성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죠. 회계 프로그램만 배워가지고서는 그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회계 프로그램 잘 달아가지고서는 업무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보고서 만들어서 달라고 했더니만 만약에 뭐 과장님이나 처장님이 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보고서 작성할 줄 모르니까 엑셀을 제가 못 다루거든요. 과장님이 대신 만들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못 만드는데 그럼 과장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요 내가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새고라도 엑셀 그 다루는 거 배워갖고 만들어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과장도 자기 할 일 많았고 정신없어. 결산 때 되면은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다들 정신없어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은 여기 뭐 저기 뭐죠 회계 프로그램 이거 엑셀 배울 수 있는 데 많이 있죠. 뭐 유튜브로 그냥 보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등등 하여튼 엑셀 저기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 MS 오피스 배울 때 워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래 한글 아니면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우선순위 1번이 여러분 무조건 엑셀이에요. 회계 담당자한테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워드가 아니라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이 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다른 분들 모르니까 결산이 어떻게 됐습니다. 주로 실제로 회사에서는 매달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작성해놔야지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시키니까 서로 짜증나. 그러면 저 경험 있어요. 저 파워포인트 할 때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이사님 그거 기능은 여기 없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뭐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했더니 속 편하더라고요. 제가 만들 수 있는 대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뭘 해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알아듣게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기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 대부분 저기 학교 다니실 때 저기 학과에서 발표 같은 거 요즘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PPT를 많이 사용하니까 기본적으로들은 아마 그거는 사용하실 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워드는 뭐 우리가 편집하는 거 아니니까 워드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그닥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주로 엑셀을 갖다가 워드처럼 다 사용해요. 엑셀 베이스로. 그래서 엑셀 꼭 배워두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자, 지금부터는 결산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자료들, 그러면 그 결산이 끝났으면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장부는 지난번에 제가 주요부, 보조부 이렇게 하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장부들이 이 회계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장부관리라고 되어 있죠. 장부에 거래처 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처 원장, 그다음에 현금 출납장, 일계표, 월계표, 그다음에 분계장, 총계정 원장, 메인 매출장 쭉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이 장부들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장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부 중에서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또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부가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요 네 가지예요. 시험 문제도 여기서 대부분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별, 계정별, 과목별 원장, 현금 출납장, 분기장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거의 잘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장부들의 질문을 할 때 장부들의 특성을 알아야지 어떤 장부에서 조회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원장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거래처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계정별 원장은 거래처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계정에 대한 현황을 물어볼 때는 계정별 원장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되게 많이 중요한 거, 여기 일계표, 월계표, 얘는 우리가 배웠던 시산표의 다른 말이에요. 시산표에는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 사용했던 계정 과목들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산표에는 이 시산표의 순서가 지난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정의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할 때에는 이 일계표, 월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되는데, 여기 왜 일계표도 써 있고 월계표도 써 있느냐면, 일계표인 경우에는 날짜 기준으로 조회할 때는 일계표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렇게 날짜별로 조회할 때는 일계표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5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월 단위를 비교할 때는 월계표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뜻이에요. 얘도 이따가 한번 클릭해서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계정 원장. 이 총계정 원장에서는 계정에 대한 월별 비교를 할 때 계정에 대한 월별 비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1년 동안 사용했는데 몇 월 달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그러면은 1월부터 주어진 12개월 아니면 1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어떤 달이 가장 적은지 어떤 달이 가장 많은지 그거를 갖다 물어볼 때 그때 조회하는 장부의 명칭이 총계정 원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전반적인 건 설명을 해드렸는데 3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 장부에 조회, 그래서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계정별 원장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얘네들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찾아서 어떻게 조회를 해서 답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보편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조회 세 문제 중에서 회계 1급 기준으로요. 아까 보셨던 그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에서 두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 장부에서 두 문제 낼 수도 있고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세 문제죠. 그렇게 조회하는 문제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조회하는 거 틀리면 자격증 못 따도 한참 모자르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즉 조회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틀릴 수 있도록 잘 연습하시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308페이지에 총 8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장부를 조회해 보게 될 텐데, 장부 조회할 때요. 1번 3월 중 제조경비 현금 지출액이 얼마예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제조경비는 500번대 통틀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통합계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정별 원장에선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계정 하나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제조경비라는 계정은 없어요. 그러면 제조경비 500번대 총 집계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떤 장부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 지출액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현금 계정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질문으로 하게 된다면 현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여기 장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 출납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일개표, 월개표에서 현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개표, 월개표에서요. 근데 여기 현금 출납장은요, 그냥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장부이다 보니까 계정별로 뭐가 얼마 들어왔는지 그건 다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있는데 개고생하겠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이용하게 되느냐면 일정한 날짜의 잔액, 현금이 9월 30일 현재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기 잔액을 갖다가 조회할 때 그때 현금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도 알 수 있느냐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익금액, 현금이 들어온 금액이라든지 지출 금액 얼마냐고 물어볼 때, 그래서 여기 현금 출납장은 이 정보의 사용 용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금에 대한, 그리고 이런 잔액에 대해서 여기 현금 출납장에서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계정 과목별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금액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계정 과목별로 조금 전에 했었처럼 여기 통합계정으로도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조회할 수 있는 파트가 여기 일개표, 월개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제가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는 게 맞겠어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는 게 맞겠어요? 이거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보는 거죠. 3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3월 중이라고 하면 3월 며칠부터예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겠죠. 그러면 날짜로 조회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옆에 있는 월기표라고 팁 보이시죠? 월기표를 클릭해서 그냥 3월이라고 입력하는 게 나을까? 이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월 단위일 때는 이렇게 그냥 월기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개표, 월개표는 제가 시산표라고도 불렀고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그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사용한 계정 과목만 나와요.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조경비라고 했던 거 제조경비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이 일개표, 월개표 여기서 여기 차변에 보니까 현금이 있고 대변에도 현금이 있죠.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배울 때 현금은 자산 계정으로서 차변에는 증가하는 거, 대변에는 감소하는 거 기록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만큼은 얘를 반대로 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차변에 있는 현금은 이게 지출금액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금액은 수익금액이에요. 다시 일개표, 월개표에서 차변에 있는 현금을 못 뜻한다? 지출금액을 뜻하고 대변에 있는 현금 금액은 수익금액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제조경비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제조경비라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 보세요. 제조경비 여기 나와 있죠? 지출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3만 2,300. 얘가 답이에요. 만약에 판관비, 지금 제조경비는 500번대 경비예요. 얘는 500번대 지금 경비 3월 달에 사용한 계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있지만 500번대 경비를 갖다 공장에서 발생한 경비고요. 그러면 3월 중에 발생한 판관비 현금으로 얼마 지출됐냐고 물어보게 되면 답은 10만 2,690원 얘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 제가 현금 지출된 거, 현금 수입된 거, 그 다음에 통합계정으로 아니면 별도로 판관비 안에 있는 세세한 금액들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현금 지출된 거는 어디서 찾아라?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 현금 찾으셔야 되고요. 또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표를 볼 줄 아셔야겠죠. 금월 소개라고 되어 있죠. 금월 소개라고 하면 지금 3월달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돈 입금된 거 수입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9월 소개 돈 현금 지출된 금액 9월 3월달에 지출된 현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646만 9,440원 얘가 지출된 금액이에요. 여기 금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회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회 기간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여기 7월까지 금액을 보시게 되면 4월부터 7월까지 금월 속에 4월부터 7월까지 입금된 현금 입금된 금액은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여기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요? 1,889만원. 그럼 현금 지출액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105만원 이렇게 대답을 하시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금월 소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금월 소개란 바로 여기 조회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전월 잔고라고 되어 있죠. 전월 잔고는 며칠 날짜의 잔고를 의미하는 겁니까? 전월 잔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며칠 날짜예요? 바로 조회하는 기간에 바로 전날 마지막 날짜. 그럼 며칠 날짜가 되겠어요? 3월 31일자의 잔고가 이 금액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 금월 잔고라고 되어 있죠. 금월 잔고 얘는 며칠 날짜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금월 잔고는 7월 그렇죠. 여기 조회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즉 7월 31일자의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잔액.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 계정 과목별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거나 현금이 나갔던 거 지출 금액을 알 수 있고 요 밑에 잔액을 통해서 이런 현금에 대한 질문을 답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개표 월개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이걸 많이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3월 31일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다시 한번 3월 31일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라면 이건 계정을 물어본 거잖아요. 계정은 어디서 찾으면 돼요? 계정은 계정별 원장에서 아까 조회하세요 그랬었죠. 계정별 원장을 클릭해 보세요. 자, 3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얘는 누계의 개념으로서 올 회계 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그랬죠. 외상 매입금만 조회해서 딱 조회를 해보시면 되죠. 자, 조회됐어요?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이렇게 조회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정 과목을 조회했을 때 이 차변과 대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외상매입금의 차변은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뜻이고, 외상매입금의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는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 결과 잔액은 얼마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2,640만 원 나와 있죠. 얘가 답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요 기간 동안에 외상매입금 상환액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상환액은 여기 나와 있죠. 요 두 개 합친 금액.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발생액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금액이 없으니 외상매입금을 발생시킨 금액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차변의 뜻은 상환한 것이고, 외상매입금의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잔액은 이쪽을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3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상환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딘가요? 물어보면 요거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외상 매입금을 갖다 물어봤는데요. 외상 매입금에 대한 누계 잔액은 총계정원장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 시산표.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재무상태표에도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곳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누계일 때,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누계일 때는 월별로의 것도 어디서 찾으면 된다? 재무제표에서도 찾아도 돼요. 자, 봐요. 외상매입금 3월 31일 현재 2,640만 원이라고 여기서 조회했죠. 근데 얘를 갖다가 재무상태표는 외상매입금 부채 계정이니까 여기 3월 시점에서 외상매입금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입금 잔액 2,640만원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누계일 때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찾아도 되는데 날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월별이에요. 월 단위로 조회할 때는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또 어디도 나와 있냐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되어 있죠.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5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3월 31일자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얘도 쭉 내려가서 여기 외상매입금을 조회를 하시게 되면 여기 2,640만원 똑같이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상환한 금액, 얘는 발생한 금액, 그래서 차익은 이 금액. 그죠? 얘를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은 장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활용을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거. 여기 재무제표는 반드시 누계일 때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9월 세 번째 문제요. 9월 30일 현재 얘도 누계죠. 외상매출금 잔액은 이거 거래처별로 물어보고 있죠. 외상매출금 잔액 거래처별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서만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요, 9월 30일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까지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물어봤어요. 거래처는요, 거래처 전체를 다 물어봤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엔터 치면 거래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상매출금의 계정에 대해서 또 똑같이 차변은 무슨 뜻이에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거. 대변은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회수한 거죠. 써놓을까요? 또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차변의 의미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것이고, 대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회수한 거죠. 회수한 금액을 뜻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하면 잔액이 거래처별로 얼마냐고 물어봤죠.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대답하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걸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외상매출금 조회하는 기간 동안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어딘가요? 물어봐요. 그럼 어디라고 대답하면 돼요. 원효상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죠? 또는 짜들치게 문제를 내려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계정 거래처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저기 4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년 중 판관비 800번대죠.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한 비교죠, 이거. 그죠? 복리후생비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월별 비교는 제가 아까 총 계정원장을 조회하세요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1년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는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판관비면 800번대 비용을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복리후생비 1년 동안 발생했던 월별 비교가 쭉 나와 있죠. 가장 많은 지출이 있었던 달은 몇 월 달이에요? 여기 8월 달도 나와 있네요. 그죠? 얘가 답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장부들의 특성 어떤 장부에서 조회해야 되는지 지금 좀 이따가 연습할 때부터 얘를 한 번, 두 번 연습을 장부 조회하는 걸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를 보시면 2월 28일 현재 날짜별로 2월 28일 현재 지금 장부 현금의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럼 제가 아까 현금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장부에서 답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하나는 현금 출납장, 하나는 일개표, 월개표. 그럼 얘는 날짜의 잔액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현금 출납장을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2월 28일 현재라고 하면 얘는 누계의 개념이죠. 그죠?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회를 했더니 잔액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다고 나와 있어요? 883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잔액 됐어요? 이렇게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잔액이라든지 여기 현금 출납장에서 이 기간 동안 2월달 동안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입금된 금액은 얼마 있어요? 여기 353만원이에요. 왜? 여기 1300 이거 하면 안 돼요. 얘는 전기 2월 된 금액이 95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월계 합계 금액인 얘를 답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출금된 금액은 얼마? 374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지금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은 883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보세요. 누계 개념일 때 현금은 재무상태표에도 현금 계정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883만원 여러분 좀 보시고 제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에 2월 말일 현재로 현금 계정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현금 계정 883만원 있다고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총 계정은 여기 합계전액 시산표에도 2월달 계정으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현금 계정 있기 때문에 현금의 잔액은 자산인지라 차변에 표시되죠. 현금 계정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계정에 대해서 누계 개념일 때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찾아보는 게 편할지 누계 개념일 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찾아보는 게 나을지 합계전액 시산표를 보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한 데서 찾아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몇 월달? 2월달까지의 현금 잔액 물어봤었잖아요. 현금에 대한 질문은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 월개표를 눌러서 1월부터 2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2월 말일날 현금 잔액은 여기 금월 잔고라고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죠. 금월 잔고에 보시면 여기에 883만원 똑같이 나와있죠. 그죠?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여기 현금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보편적으로 일개표, 월개표에서 줘야 하는 게 많이 좀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했고요. 6번 문제, 기말 현재 단기 총 제조 비용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여기 원가 계산에 대한 거 동영상 미리 보라 그랬었죠. 거기서 봤다면 금방 이해할 텐데 못 봤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클릭해 보세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12월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에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 입력했던 것처럼 여기 원재료비, 농업비, 경비 3개로 집계한다고 돼 있었죠. 이 3가지 합친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죠. 단기 총 제조 비용, 얘를 답하시면 돼요. 또 뭘 물어봤어요? 맨 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나와 있죠. 그거 답하시면 돼요. 이거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셔도 조회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무제표는 이렇게 단기 거하고 정기 거 두 개 비교해서 숫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 얘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금액 요 2가지를 답해 주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문제 2개 더 남았는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말 현재 단기 순이익, 정기 순이익 나오는데, 우리 단기 순이익 어디서 봤던 용어죠? 우리 그 재무제표 중에서 단기 순이익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었죠. 그 손익계산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말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단기 순이익 나와 있죠. 그죠? 요게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는 반드시 단기와 정기 거 구분된, 이게 비교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정기 거 나와 있고 단기 거 나와 있죠.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매출 채권에는 뭐뭐 있었어요? 참, 매출 채권은 어디서 보면 나오겠어요? 지금 결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좀 조회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이거 차익 떠도 상관없어요. 이거 마감하면 없어지는 건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매출 채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외상 매출금하고 여기 바드럼 2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단기대금 빼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로 두들겨야 될 것이냐? 아니요. 지금 여기 위에 탭을 보시게 되면 관리용도 있고 제출용도 있어요. 관리용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계정 과목별로 구분 계정들을 보면서 우리 업무했던 것들을 조회하는 기능이고요. 제출용을 한번 눌러보세요. 제출용을 누르게 되면 얘는 통합계정으로 나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답은 얘가 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비교하는 거, 전기 거, 단기 거 비교하는 거
이렇게 규정을 조회하시면 된다는 게 여기 우리 회계 1급에서 자산 뭐죠? 결산과 관련된 장부조회까지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308페이지부터 여기 다음 페이지인 312페이지까지 장부 조회하는 거 이렇게 조회하세요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물론 차근차근 잘 복습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1급 실무에 대한 것들 우리 연습하는 거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끝.